창업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종합 패키지인데요. 아마 학생으로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개입 통로가 아닐까. 9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제게는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 3년 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꼭 사용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분명 한계가 존재하나 도전하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세 프리미엄 인강의 성과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 연세 프리미엄 인강 2기에 수리통계학 1 튜터로 참여한 정치외교학과 이성균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 연세 프리미엄 인강의 성과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은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연세 프리미엄 인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부생이 튜터로서 직접 학습 과정 설계, 강의안 제작 및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여 우리 대학 LMS인 러너스 플랫폼에 게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향후에는 연세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러너스에 접속하는 누구나 교과목에 대한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과목을 혼자 공부하기 어려웠던 재학생의 경우 튜터링 강의 영상을 통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본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학습 역량 강화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연세소식에서 특별 기획 기사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튜터들의 인터뷰와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연세공감 홈페이지 내 특별 기획 기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연세인의 학습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7년 2학기에 전국 대학 최초로 TCC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수많은 연세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TCC 튜터링은 혼자 공부하기 힘든 교과목이기는 하나 시간이나 공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대면 튜터링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생들이 우수 튜터의 친절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함으로써 교과목 학습에 도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07년 이후 우리 대학의 LMS를 통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튜터링 강의를 공개하고 있고 2022년까지 총 17개의 교과목을 운영하여 재학생의 학습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TCC 튜터링을 연세 프리미엄 인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총 4개 교과목을 개발하였고 올해는 5개 교과목을 추가로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인 연세 프리미엄 인강은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튜터를 공개 모집하여 더욱 우수한 튜터들을 초빙하였습니다. 또한 교내 구성원만 접근할 수 있었던 기존 강의와 달리 향후 일반인 공개를 목표로 콘텐츠의 저작권 검토를 강화하고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세 프리미엄 인강은 온라인 교육 공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교육 선순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연세 프리미엄 인강은 2022년 첫 해에 일반 물리학 및 실험 1, 일반 생물학 및 실험 1, 통계학 입문, 회계 원리 총 4개의 교과목에 대한 강좌를 제작하여 러너스에 공유하였습니다. 2023년 5월 말 공개 이후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 조회수 7,000회를 넘기며 많은 재학생의 참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앞에 4개 교과목과 함께 기초회로 이론, 일반 공학 화학 및 실험 1, 수리통계학 1, 유기화학 1, 그리고 기초 아날로그 실험 및 기초 디지털 실험 이렇게 5개 교과목에 대한 튜터링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기초 아날로그 실험 및 기초 디지털 실험 교과목의 경우 스튜디오 강의와 더불어 실험실 현장에서의 실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생생한 학습 경험 효과를 한층 높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총 9단계의 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모를 통해 튜터들의 샘플 영상과 강의 계획서를 토대로 우수 튜터를 선발합니다. 선발된 튜터들은 학습 계획서와 강의안을 제작하고 교수학습혁신센터, 특허법인, 그리고 자문교수의 검토를 종합적으로 받습니다. 검토 후 수정을 마친 강의안을 토대로 강의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팀의 편집이 끝난 영상은 자문교수의 검토를 다시 받게 됩니다. 자문교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필요시에는 영상을 재촬영하거나 편집 작업을 거쳐 한층 완성도를 높인 최종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콘텐츠는 러너스 비교과 과정에 업로드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튜터들은 직접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안과 동영상을 직접 제작합니다. 최소 13강 이상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하며 모든 튜터는 수강자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여 강의를 구성합니다. 촬영은 우리 대학의 영상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학생 간 교학 상장을 더욱 넓은 범위에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튜터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내용을 엄밀하게 공부하고 지식을 나누는 섬김과 기여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튜티는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영상을 시청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웁니다. 이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 간 학문적 유대감이 향상되고 서로의 공부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수리통계학 1 과목을 담당했던 저는 수리통계학 1과 수리통계학 2의 대면 튜터링 프로그램에 모두 튜티로 참여했기에 튜터로서의 활동이 더욱 각별했고 감사했습니다. 본 과목은 튜터링 프로그램 중 유일한 3천 단위 과목, 즉 전공 필수 과목으로서 상당한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 본 과목을 수강하기에 저처럼 공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께 저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튜터로서 강의를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저도 이 과목을 더욱 깊게 공부할 수 있었고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카메라 앞에서 저의 지식과 생각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경험은 학창시절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스튜디오에서 더욱 활기차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튜터님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강생들의 학습 부담은 줄고 교학 상장의 효과를 달성하는 연세 프리미엄 인강.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발전하고 많은 이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 연세 프리미엄 인강의 성과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리통계학 1 튜터로 활동한 정치외교학과 이성균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선거경영회에서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의 발표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20학번 김수민입니다. 이렇게 선거공유회라는 큰 자리에서 한 가지 활동의 대표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주관하는 사회참여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드린 뒤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에서 멘토로 활동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다음 제가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을 통해 얻게 된 것들, 즉 활동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20학번으로 재학 중이며 이번 학기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4학년 2학기로 진입합니다. 국어국문학과 복수 전공을 하여 교직 이수를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의 멘토로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직전 학기인 2023학년도 2학기까지 총 7학기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햇수로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활동을 했는데요.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활동을 돌아보면서 생각보다 긴 활동 기간에 저도 놀랐습니다. 올해 또 활동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올해도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의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은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사회참여센터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멘토링 중 하나로 서대문구청과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에서 서대문구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학부생들이 멘토로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보다 바람직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하는 연세대학교의 건학 이념이 담긴 활동이기도 한데요.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서대문구청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새롭고 도전적인 교육순환 플랫폼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실제로 1970년도부터 연희국민학교에서 멘토링을 계기로 지역을 섬겨왔으며 시대 흐름에 맞게 해당 멘토링 프로그램을 변화 발전시켜 왔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물이 지금의 지역사회 멘토링, 즉 드림스타트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은 2009학년도부터 드림스타트라는 명칭으로 출발하였으며 2021학년도 기준으로 총 2,485명의 학부생 멘토, 청소년 멘티, 대학원생 슈퍼바이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면 멘토링의 제약을 받아 프로그램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멘토링의 범위를 전국으로 넓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 지방 소재 고등학교 멘티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은 멘토에게는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며 공동체 정신을 가지게 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며 배려와 섬김의 가치를 알게 하고 사회혁신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멘티는 학업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인성을 함양하고 적성과 진로를 개발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타인과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느끼게 합니다.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관계에서도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존을 그리며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기능하게 하고 시대의 흐름을 맞춘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대학으로 도약하게 합니다.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멘토링의 형식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형식의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은 총 3가지의 멘토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멘토링의 모습인 학습 멘토링과 멘티와 함께 진행되는 인성 및 문화 멘토링, 그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멘토링 영역별로 개략적인 틀은 정해져 있으나 멘토링의 실제 구성과 진행은 전적으로 멘토와 멘티의 권한입니다. 해당 구성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친숙한 학습 멘토링입니다. 학습 멘토링은 멘토가 가진 학습 노하우와 방법을 멘티에게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멘티가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별 멘티에 맞춘 학습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멘토링을 주요 컨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인성 멘토링은 멘토, 멘티 간의 정서적 유대와 진로 탐색을 위한 시간으로 멘티가 자신의 선호, 취미, 진로 등을 멘토와 함께 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년 제공되는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 가이드북에는 홀랜드 직업유형검사, MBTI 검사, 버킷리스트 적어보기, 1년 계획 세워보기 등과 같은 자기이해 컨텐츠부터 멘토, 멘티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신문 10답, 밸런스 게임 등의 다양한 부록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멘티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기 이해를 증진합니다. 문화 멘토링은 자신의 관심사와 선호에 따라 원하는 문화 활동을 선택하고 멘토와 함께 체험하는 활동입니다. 문화 멘토링은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멘티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의 멘토는 1년 단위로 선발하며 세부 선발 조건 및 활동 내용, 지원 내용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2023학년도에는 휴학생 및 의료원 소속 학부생을 제외한 8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활동 내용은 한 학기당 40에서 50시간의 멘토링 및 회차별 멘토 일지 작성, 격주로 진행되는 슈퍼바이저 간담회 참여,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의 행사 참여가 있었습니다. 활동 혜택으로는 시간당으로 지급되는 멘토링 장학금과 교재비 및 문화활동비 지원, 슈퍼바이저의 멘토링 지도 및 관리, 각종 행사 참여 시 지급되는 리워드, 마지막으로 고등교육혁신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의 멘토 자격 요건 및 활동 내용, 혜택은 매년 변동사항이 있으니 연초에 열리는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당 멘토링을 주관하는 고등교육혁신원의 사회참여센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참여센터는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의 하위 부서로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계활동을 지원하며 섬김의 리더십을 직접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과 사회참여센터 간의 관계는 다음 조직 구성도를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참여센터는 고등교육혁신원 내에서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학생 봉사 동아리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는 IHEI 체인지 에이전트를 주관합니다. 사회참여센터에서 진행 혹은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사회봉사 과목, 자원봉사, 사회참여 플러스, 봉사동아리 연합회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내용은 모두 사회참여센터의 프로그램 소개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사회참여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이제 구체적인 멘토링 활동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림 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은 앞에서 소개한 대로 크게 3가지 타입의 활동으로 나뉩니다. 먼저 멘토링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멘토링, 그 다음에 인성 멘토링, 문화 멘토링이 있습니다. 제 3년 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활동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멘토링입니다. 저는 교육학과로서 교육학적으로 올바른 자기주도 학습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학습 멘토링은 진행 시 멘티 맞춤형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타임 트래커를 계획편과 실제 자기가 실행한 내용으로 매주 비교하여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멘티가 스스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인지하고 인지한 뒤에는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멘티들은 타임 트래커의 계획편과 실천편을 비교하며 성취도가 훨씬 높아지거나 적어도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멘티의 취약 과목 보완을 위해 국어, 영어, 중등수학, 사회탐구 혹은 한국사 중 한 가지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업하였으며 내신 대비를 위한 벼락치기 및 시험 계획 세우기 역시 도와주었습니다. 멘티의 성향 및 강점을 파악하여 맞춤형 입시 전형을 안내하거나 교육학과 혹은 국어국문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간단한 소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성 멘토링입니다. 저는 인성 멘토링에서 멘티의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루틴 만들기를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루틴 어플을 통해서 멘티에게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고 점검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기 전에 혹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되지 않는 멘티들에게 루틴의 효과와 루틴을 만드는 법, 그리고 실천하는 법을 알려줌으로써 생활 습관의 일부 개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개선하지 못한 멘티들에게도 언제든지 스스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부가적으로 멘티가 고민이 있는 경우 고민의 종류에 상관없이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의 특성상 공부 외에도 다양한 걱정을 안고 있었는데요.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 사이의 갈등, 이성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들어주면서 멘토보다는 언니, 누나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드림 스타트 플러스 멘토링 가이드북 안에 수록된 활동지 중 멘티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잠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활동지를 선택하여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멘티의 시험이 끝나는 주에는 제가 수험생활 때 도움을 받았던 도서를 추천하고 해당 도서를 같이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 멘토링입니다. 저는 문화 멘토링 시간에 멘티와 함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기를 모토로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활동을 시작한 2020년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문화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에는 멘토 혹은 멘티의 기존 취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거나 집으로 배송되는 키트를 통해 레진 아트, 다이어리 꾸미기, 칼림바 연주 등을 줌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에 이르러 비로소 대면 활동이 재개되었는데요. 이에 멘티와 실제로 방문하여 할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나 K-팝 댄스 원데이 클래스를 수강하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문화 멘토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하면서 멘티에게 연세대학교 학교 및 학과 소개를 하였는데요. 비대면 활동에 비해 확실히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기타 활동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발대식 및 수료식, 슈퍼바이저 간담회, 슈퍼바이저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해당 활동은 모두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의 공식적인 행사로 모든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슈퍼바이저 워크숍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학기당 1회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매달 멘티와의 문화 멘토링 활동을 공유하는 드림 컨테스트가 있는데 활동을 공유하면 기프티콘을 주는 행사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대면으로 전환되며 청소년 진로 특강이라는 첫 대면 행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활동은 서대문구 청소년들에게 연세대학교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의 멘토들이 제공하는 진로 특강으로 저를 포함하여 총 6분의 멘토들이 진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진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진로가 단순히 직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뜻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제가 살아온 삶과 현재 상황을 결정한 이유, 보다 넓은 의미의 진로를 알려주기 위해 제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등을 모두 포함하여 왜 교육학과에 진학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청소년에게 제가 진로 특강을 한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낌과 동시에 제가 말을 듣는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을 통해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을 시작한 계기는 개인 스펙 쌓기라는 목적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저는 1학년, 2학년 때 교직 이수를 통해 국어학과 교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가르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강사 근무보다는 좀 더 학생들을 도우면서 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스펙을 쌓기 위해 시작했지만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로 활동하면서 저는 제 존재가 가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제 자신이 굉장히 작다라고 느낄 때 멘토링을 함으로써 적어도 이 멘티에게는 나의 존재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요.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진로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교육학과에 진학했지만 제가 학과 공부에 소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 진학이 아닌 교직 이수를 선택하였는데요. 하지만 멘토링을 하면서 소아 환자인 멘티, 아이돌 지망생 멘티, 부모님의 강권으로 억지로 멘토링을 하기 시작한 멘티 등 다양한 멘티를 만났고 그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개별 학생들을 저 혼자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에 확신을 가지고 현재 교육학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일반 대학원 교육학과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은 다른 사회혁신 활동으로 연결고리가 되어줄 때가 많았습니다. 사회혁신 활동은 한 활동이 단순히 그 단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제가 하는 활동들에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것만 봐도 그렇죠. 사회혁신과 인정을 받는 데 근거가 되어주거나 멘토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는 등 제가 했던 다양한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은 제 대학 생활의 하나의 큰 축이 되었고 앞으로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에서 만들어갈 저와 다른 멘토, 멘티, 슈퍼바이저님들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학년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드림스타트 플러스 멘토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공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인 백경덕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학기 마이크로러닝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이크로러닝 영상 공모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공모전이 진행된 절차, 추진 성과와 함께 저의 참여 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로러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이크로러닝은 작은 단위로 짧게 한 번에 소화 가능한 학습 콘텐츠를 말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짧게 볼 수 있는 영상부터 강연 영상까지 흔히 접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바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입니다. 흔히 아시는 테드와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부터 대기업 대외 홍보 채널에까지 흔히 사용되는 교육 콘텐츠 양식입니다. 이런 마이크로러닝이 연세대학교 학부 교육과 전과 만났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술문화처 YDEC에서는 마이크로러닝 영상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전공, 교양 과목에 상관없이 학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4분 이내의 짧은 콘텐츠로 제작하는 공모전입니다. 작년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총 2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은 사전 신청, 기술 교육, 작품 제작, 우수작 시상의 4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구글 폼을 통해 연세대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참가 희망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참가 희망자들 중 희망 인원에게 기술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도비사의 애프터 이펙트라는 응용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하여 현장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도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일간 총 12시간의 기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참가자별로 작품을 제작하여 제출했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필요한 자원을 제작하여 이들로부터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콘텐츠 창의성과 완성도, 활용성을 고려해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작품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배포 및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모전 과정 중 기술 교육 워크숍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YDEC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도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 편집의 기초부터 모션 그래픽 제작까지 실습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기술 교육 워크숍에서는 어도비사의 애프터 이펙트라는 응용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지난 기술 교육 워크숍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전문 강사님으로부터 놓친 부분이나 작업 중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직접 질문도 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진 성과에서는 마이크로러닝 영상 공모전 프로그램의 개요와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프로그램은 약 한 달간의 사전 신청 기간과 4일간의 기술 교육 워크숍 후 2에서 3주간의 작품 제작 기간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우수 작품은 시상식에서 상영회와 함께 시상하였습니다. 총 69명의 학부생이 참여 신청하였으며 오프라인 기술 교육 워크숍에서는 이 중 40%인 28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공모전은 9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제시되었습니다. 대상과 최우수상은 한 팀, 우수상과 장려상은 각각 3팀 수상하였습니다. 공정성이 중요한 작품 심사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과 완성도, 그리고 활용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제작된 영상물과 함께 제출된 기획안도 평가에 참고되었습니다. 마이크로러닝 영상 공모전은 학부생들의 비주얼 사고력을 제고하고 미디어 제작 역량을 강화하여 우수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입니다. 사회는 학문 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탈경계 시대로 스마트 기기 보급으로 초연결 시대로 그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디지털 소통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교육기관인 대학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러닝 영상 공모전은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과 디지털 활용 능력 및 정보 이해 능력을 포괄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핵심적인 역량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내용을 이해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공모전을 통합한 마이크로러닝 영상 공모전은 학부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회를 참여 학생에게 부여함으로써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이후 보편화된 블렌디드 러닝 교육 체계 강화를 위한 우수 콘텐츠 확보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 러닝 영상 공모전은 학부 강의를 먼저 들은 선배들이 강의를 주제로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를 공모 대상으로 합니다. 연세대학교에는 매 학기마다 블렌디드 러닝 강의가 다수 개설됩니다.
추후 실제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함양한 콘텐츠 제작 역량은 우수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배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마이크로 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을 받은 것 외에도 공모전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꼭 사용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은 모션 그래픽이나 광고, 드라마, 심지어 영화에서도 활용될 만큼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는 프로그램입니다. 혼자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사용해볼 때는 정말 어렵고 딱딱하다고 느껴 쉽게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술 교육 워크숍을 수강하고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컨텐츠를 만들어 보니 그 사용 방법과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기초가 되는 프레임과 해상도는 물론 전문 프로그램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레이어의 개념, 펜 툴의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만들고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다른 프로그램도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활용 및 이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습니다. 마이크로 러닝 영상 공모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제가 배운 내용을 콘텐츠로 만들어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기에 시험을 위한 준비에서는 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더 꼼꼼히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공모전 영상에서 연력하게 비리얼 전개식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강의하신 기억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끌어와야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의 내용을 끌어와서 설명하거나 햄버거를 활용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리얼 전개식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모션 그래픽을 활용한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모전 영상 제작을 준비하며 유튜브를 통해 사회, 과학, 예술 등 인간 세상의 현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모션 그래픽 영상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에서 제시하는 장면 전환의 방법, 캐릭터의 움직임, 생동감 있는 영상 구성을 위해 적용된 모션을 뜯어보면서 제 공모전 영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 추진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계획보다 뒤처지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펜 툴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도형 하나를 그리는 데에도 수시간이 걸려 계획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돌발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적용한 모션이 의도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도형의 회전 혹은 이동 중심이 되는 부분이 도형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경우 앵커 포인트를 옮기면 모션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업해야 작업 효율이 좋을지,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고민하며 끈기를 갖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에 대해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처럼 고생하며 콘텐츠를 제작했을 창작자의 권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상을 제작할 때 필요한 사진, 그림, 동영상 클립이나 음악을 찾아보며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도 함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에서 연세 DX 아카데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건설환경공학과 18학번 박힘찬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제가 참여했었던 경험들을 중심으로 2023년 여름 DX 코딩 캠프와 겨울 DX 코딩 캠프, 그리고 활동 소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름 DX 코딩 캠프에서는 요즘 데이터 분석이나 코딩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파이썬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과정인 코딩 문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서부터 트랜스포머 형태의 생성형 AI 학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넓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저는 특히 파이썬 데이터 분석 부트캠프에 참여해서 나흘간 데이터 크롤링,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다른 학과의 학우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토의하며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공과대학 안에서만 있었던 제게는 너무나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배운 데이터 분석 기술들과 데이터 마이닝 기술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세웠었던 가설들을 검증하고 사용자들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가치와 사용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발굴하는 과정은 기존에 제가 생각했었던 제가 원하는 기술, 그리고 생각하기에 시중에서 뛰어난 기술들만 보던 저한테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눈을 틔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학우분들께서 제가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많은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제게 제공해 주셨고, 그분들 덕분에 이어진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배웠었던 기술의 활용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2023학년도 2학기 저희 과 학우들과 함께한 수업에서 날씨 어플의 사용자 개선을 목적으로 부트캠프에서 배웠던 데이터 마이닝과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 개선에 기반한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해볼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논문을 투고했었던 AI 프렌즈 학회로부터 우수 논문을 선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겨울 DX 코딩 캠프는 5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 챗GPT를 활용한 웹사이트 제작, 비즈니스 기획, 그리고 데이터 분석, 딥러닝 학습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여름 부트캠프에서 배우고 느꼈었던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와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떠올리고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자 해당 분야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AI 비즈니스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제가 알고 싶었던 그리고 공과대학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시장조사 방법, AI 서비스를 평가했을 때 검토해야 될 부분들, 사용자 여정 지도를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페르소나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번 AI 챌린지에서는 제가 생각만,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던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내보일 수 있을지 그 윤곽을 드러내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어서 몹시 기쁘고 또 즐거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세 DX 캠프를 수강하면서 제가 공과대학에서만 배우고 있었던 것들을 떠나 제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새로운 것에 거리낌 없이 도전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세 DX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것을 토대로 아산나눔재단과 함께하는 기후기술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에 도전해보고자 하였고, 지금까지 DX 캠프에서 배웠던 기술들과 거기서 느꼈었던 힘찬 열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수식 점역 프로그램 써니브레이를 개발하고 있는 해바라기 팀의 최유성입니다. 저희 팀은 작년 한 해 동안 사회혁신 워크스테이션과 함께 활동해 왔는데요. 워크스테이션은 사회혁신적 마인드를 지닌 학생들이 모여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회혁신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워크스테이션은 작년 2023년에는 무려 300개 팀, 총 1,789명이 참가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에 선발되면 한 학기 동안 여러 지원을 받는데요. 우선 선발된 팀에게는 회의비, 개발비 등의 목적으로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에서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혁신 스페이스 공간 대여, 앰베서더 및 전문가 특강 등을 제공해 학생들이 사회혁신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팀도
소셜 임팩트 특강을 통해서 저희 솔루션의 소셜 임팩트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학기가 끝난 뒤에는 IHEI 페스타 성과 공유회가 열립니다. 다양한 팀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저희 해바라기 팀은 지난 학기 동안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창시절 수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중에 이용할 수 있는 문제집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자료의 홍수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그 많은 자료 중에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의 시작은 늘 문제집을 구하는 일부터였습니다.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면 수학 문제를 직접 받아 적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만 했었습니다. 한 손으로 수학 문제를 받아 적었는데요. 점자 정보 단말기인 한 손에는 쉽게 말해 컴퓨터처럼 문서 작업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보조기기입니다. 대학교에 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스튜어트가 집필한 캘큘러스는 대학교 미적분학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유명한 책이지만 한국에는 접목된 교재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에는 동일 저자의 다른 책들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수학 교재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충격적이게도 수학 교재에 거의 모든 수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수식 없는 수학책으론 제대로 공부할 수 없겠죠. 이것이 현재 수학 점역 교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각장애인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수학 교재가 부족할까요? 그 이유는 비효율적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식 점역 때문입니다. 글자를 점자로 바꾸는 작업을 점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식 점역 작업은 기존 점역 프로그램의 낮은 정확도와 불편함 때문에 점역사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학 점자를 다룰 수 있는 점역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낮은 정확도 말고도 기존 점역 프로그램은 점역사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워서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써니브레일을 개발했습니다. 문제 정의, 문제 원인 파악, 그리고 솔루션 구상, 이 활동들을 작년 1학기에 했었습니다. 총 6명의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사를 인터뷰해서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 환경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문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 분석과 회의를 거치고 저희 팀은 어떻게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다양한 문제집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급해 줄 수 있을지 그 솔루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2가지 솔루션을 구상했습니다. 하나는 수학 문제를 자동으로 점역해주는 서비스인 써니브레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학 문제에서 그림 부분만을 추출해 3D 프린트 촉각 자료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인 써니그래픽입니다. 2학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로만 존재했던 솔루션을 현실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수식 점역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써니브레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써니브레일의 MVP를 개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식을 점자로 점역해주는 수식 점역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웹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는 유저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시연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제품 소개, 스킵 내비게이션 제품 파일 표 도움말, 써니브레일 33X 써니브레일. 써니브레일은 쉽고 빠르다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써니브레일은 사진 한 장만 있다면 수학 문제를 자동으로 점역해주는 AI 기반 서비스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강점은 다음 3가지인데요. 첫째, 수식에 특화된 자동 점역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둘째, 점역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자를 모르는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고려해 웹 디자인을 구성했습니다. 써니브레일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중 양질의 교육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요. 점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번 2학기 말에 총 6명의 시각장애인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유저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 솔루션이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잘 해결해주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 저희 팀은 사회혁신 활동의 의미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사회혁신 활동 워크스테이션에 참여해서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왜 하필 시각장애인의 수학 학습에 주목했나요? 수요가 너무 적지 않나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할 때면 의뢰 받았던 질문입니다. 중요한 건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교육은 학생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면 그 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합니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학생의 수학 학습 자료 접근성의 장벽을 허물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 해바라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지속개발협력학과를 전공 중인 송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3학년도 1학기에 연세혁신디자인단 Y-아이디어 홍보단으로 활동하였는데요. 오늘은 연세혁신디자인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속한 홍보단에서 어떠한 홍보활동이 진행되었는지와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미래 전략을 담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진리와 자유를 향한 연세의 도전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학부 교육 혁신과 고등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여 새로운 시대의 도전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공식 서포터즈인 연세혁신디자인단은 2020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재학생들을 대표하여 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연세대학교의 교육 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세혁신디자인단은 교육 수요자인 재학생들이 직접 교내 학사 제도 및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교육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연세 혁신 모니터링, 리서치, 그리고 홍보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활동한 홍보단에서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홍보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SNS 등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팀별로 뉴스레터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활동한 1학기 4월부터 7월까지의 홍보단 활동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4월에 Y-아이디어 홍보단으로 참여한 이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사회혁신 익스턴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성장과 사회 기여를 어떻게 가능케 하는지를 분명히 전달하며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달 홍보단 활동을 진행하면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홍보를 시도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하나보다는 2개 이상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니 조회수와 좋아요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워크스테이션 사회혁신팀 파동의 서포터즈로서 Y-아이디어 홍보물을 추가로 게시했는데 마지막 장에 실종 아동 사진을 추가하여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으로 5월에는 다양한 비교과 교과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대학의 혁신 교육을 꾸준히 홍보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이나 홍보의 성과도 점차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QR코드를 직접 만들고 활용하여 쉽게 링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수강한 반기문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발전의 이해에 대한 소개와 홍보도 진행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홍보물은 교과목 소개, 추후 글로벌 사회공헌에서 운영하는 특강과 매년 진행하는 GEF 포럼 행사 소개도 하였습니다. 6월 동안의 Y-아이디어 홍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와 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고등교육 혁신원에서 제공하는 교과목, 문화 콘텐츠와 창조적 상상력의 내용, 그리고 토픽 쓰기 특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회와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4월과 5월의 홍보활동에서 시작된 연세대학교 사회혁신 익스턴십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소개하였고 SEF도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와 의의를 전달했습니다. 고등교육혁신원의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공고들도 학생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7월에도 홍보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며 여러 카테고리의 교과목 교양 강의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연세대학교의 교육 혁신과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여정에서 더 큰 열정과 동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참여한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사회혁신에 중점을 둔 3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셜 이노베이션 랩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융복합 사회문제 해결과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춰 현실적인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결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기문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발전의 이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 배경, 그리고 여러 측면들을 학습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함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프로그램은 뇌인지 기반 진로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뇌 성향을 이해하고 적합한 분야와 전공을 선택하며 커리어를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진로를 지원하고자 하는 연세대학교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참여 프로그램들 중 뇌인지 기반 진로 설계 워크숍 및 개별 코칭을 자세히 소개하자면 이는 브레인OS 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검사로 개인의 뇌적성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검사를 하면 자신의 뇌인지 행동 유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 성향 분석을 통해 개인의 행동 양식과 성향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적합한 분야와 전공을 추천해주며 뇌 성향에 따른 커리어 코칭 또한 제공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더불어 뇌 성향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와 효과는 자기인식 강화, 적성과 전공 일치, 맞춤형 커리어 코칭, 다양한 분야 탐색으로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뇌 성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도전이 가능하며 전공 역량을 높이고 성공적인 커리어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저의 뇌 성향 분석 결과는 창조적 혁신가로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 인지 패턴과 뇌적성 분야를 살펴볼 수 있었고 실제로 글을 읽어보니 대학 혁신 지원 사업단 홍보단으로서도 어울리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Y아이디어 뉴스레터와 활동 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제작을 하면서 고등교육 혁신원의 여러 워크스테이션 분야를 소개하였고 실제로 직접 참여 중인 토닥토닥 연애편지 팀에서는 학우들에게 따뜻한 손편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제작을 통해 다양한 워크스테이션 팀들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의 밀접성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워크스테이션의 성과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드러낼 수 있어서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Y아이디어를 통해 개인적인 발전과 책임감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참여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개인적인 성장 또한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미래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려는 열정을 키웠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연세대학교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단을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홍보단으로서의 참여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가치를 경험한 중요한 순간이었고 교과목 및 비교과목 개발과 활성화를 통한 대학혁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대학혁신 지원 사업 설명회에서 홍보단 대표로서 위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에 관한 제안과 현재의 성과를 소개하였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홍보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카드뉴스, 포스터, 짧은 영상, 인터뷰 등과 함께 SNS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SNS 외의 채널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와 형식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 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역량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Y아이디어의 정체성과 의의를 명확히 드러내어 학생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2학기 때는 대학혁신지원단에서 수도권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연세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및 Y아이디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홍보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홍보 활동을 통해 대학 내외의 다양한 비교과 교과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융합 활동을 체감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재학생으로서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여정을 통해 저를 포함한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 내 혁신에 참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웨이브 팀원 언더우드 국제대학 경제학과 최혜민입니다. 저희 그린웨이브 팀은 연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원 주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프로젝트인 소셜 엔게이지먼트 펀드 2023의 국제부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원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사회 문제 해결 및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 실천 과제인 SDGs 달성 촉진을 위한 학생 주도 연구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신촌 국제 캠퍼스 소속 학부생으로 구성된 팀은 국내 기반, 해외 기반 활동팀으로 각각 선발되어 약 6개월간 연구 활동을 팀의 재량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린웨이브 팀은 이중 해외 기반 SEF 프로젝트로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 보호 복원을 목표로 하는 SDGs 14와 연계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산호 생태계 복원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국내외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산호 백화 현상, 국내 산호 군락지 경제적 가치 평가 등을 심도 있게 탐구하였습니다. 본 연구 과정과 구상한 솔루션은 그 소셜 임팩트와 창의성을 인정받아 SEF 2023 최우수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린웨이브에서 해양 생태계, 그중 산호초에 주목한 이유는 자연 생태계 넘어 인간 활동 전반의 기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열대우림으로 불리는 산호군락은 지구상 가장 다양성 및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로 유엔 환경기금에 따르면 산호의 면적은 해저의 0.2%에 불과하지만 해양생물의 25%가 서식하고 관광과 해양생물 보호 등으로 산호가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3,214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IPCC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표층 해수 온도가 1950년 이래 약 0.4도 증가하여 백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호의 백화 현상이란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오염 물질 등의 이유로 산호 공생 미세조류가 빠져나가 백색으로 변하는 현상인데요. 학계에서는 93%의 산호 생태계 파괴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며 2100년경 전 세계 산호가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린웨이브는 이러한 산호의 백화 현상과 종 변화에 주목하였습니다. 국내외 산호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 교육 기관 간 협력 연구를 강화하며 일반인 대상 산호 생태계 교육 관광 프로그램 기획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습니다. 학술적인 접근 이전, 파일럿 연구로서 산호 보존의 사회적 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산호초 보호 메시지를 담은 제품 프로토타입 제작, 산호와 해양 생태계 관련 카드뉴스 게재, 인공 산호초 3D 프린팅 디자인 등의 활동을 돌아보며 SEF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산호, 돌산호를 비롯한
산호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주 정기 스터디 세션을 가지며 ICRL 보고서, 국내외 논문 등을 통해 산호 연구 동향, 기후변화와 해양자원 경제가치 평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기관 및 말레이시아의 산호초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충남 서촌에 위치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답사하고 연구 박사님과 미팅을 통해 자포동물의 생물분류 체계, 우리나라 산호 군락의 특징과 다양성, 기후변화에 따른 산호 자원의 변화와 관리 방안 등을 탐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국제포럼 방문 이외에도 국내외 산호초 협력 연구에 대한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코럴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산호 삼각지대 중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사바대학교와 리프책 말레이시아의 전문가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본 프로세스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지역의 산호초의 영향, 크로 디시스, 말레이시아 정부 차원의 산호초 보존 노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으며 인간과 산호초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레이시아의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산호초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리프책 센터의 수중 데이터를 수집, 분류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데이터 요청 및 협력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기반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리프가든의 산호초를 직접 확인하는 해양 현장 답사를 진행하며 산호 생태계의 현황을 확인하였고 전문 다이버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다 생생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의 최종 단계로는 데이터 밸류에이션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는데요. 산호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는 전무했기에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제주도 연산호 군락지의 경제적 가치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었고 산호초 보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린웨이브는 SEF 연구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호초의 가치에 대해 알고 국내 및 해외 말레이시아의 산호 전문 기관과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연구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린웨이브는 본 연구 프로젝트가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의 연계 방안으로 일반인 대상 교육 관광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기획, 국내 연산호 군락지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해 리프책 센터 코리아 지부 신설 등 인간과 해양 생태계의 공존을 목표로 연구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린웨이브의 SEF 연구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학생 주도 연구 프로젝트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하나 SEF 2023은 학생으로서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인 솔루션을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좋은 발판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액션 플랜을 실현에 옮기는 어려움과 동시에 성취감과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SDGs 및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학부 재학생분들은 차후 SEF 프로젝트에 도전하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PTSD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한 모바일 게임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팀 슈딩입니다. 저희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2023년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된 창업 지원 사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PTSD라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치료 목적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병적으로 심각해진 것이 PTSD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환이지만 그 치료 과정에는 아직까지 다양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 치료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중도의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비율이 5명 중에 1명을 넘고 치료 후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다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서 의학적으로 설계된 치료용 게임을 솔루션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환자들의 해결되지 않는 이런 니즈와 함께 시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글로벌하게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 시장 규모와 PTSD 치료제 시장 규모 속에서 저희는 사업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는 크게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트라우마를 파악하고 추출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게임을 통해서 실질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에서는 그 게임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표기하여서 치료의 진행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저희의 특별한 게임 방식에 대해서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승인을 받아 대규모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국내에서의 임상시험과 사업화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PTSD뿐 아니라 추후에는 강박장애, 섭식장애와 같은 다양한 질환들을 타겟팅하는 디지털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팀은 AI 개발 담당, 임상시험 설계 및 통계 담당, 기획사업화 담당자 등으로 다양한 직군과 훌륭한 능력을 갖춘 팀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비전과 미션은 환자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결국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성장하고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은 교내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요.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교내 학생 창업 경진대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재학생 창업팀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가 1년에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그로우업입니다. 참가 학생들은 약 5주 동안 다양한 교육과 멘토링을 받게 되며 마지막에는 사업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시상을 하게 됩니다. 총 상금 규모가 작년에는 4천만 원이었던 만큼 다양한 학생들에게 참여와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우수 팀에게는 특허 청장상 훈격의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노트북까지 시상을 했었습니다. 또한 렉처와 멘토링이 결합된 이 렉토링 캠프를 통해서 단기간 안에 창업팀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무엇보다 올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은 마찬가지로 학생 대상 창업경진 대회인 왕중왕전입니다. 그로우업이 여름쯤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왕중왕전은 연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발표를 통해 심사를 받고 이에 따라 시상을 하게 됩니다. 학생 창업경진대회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교내 학생 대상이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자금 마련이 필요한 창업팀까지 다양한 단계의 학생 창업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초기 아이디어 단계뿐이라고 하더라도 경진대회를 통해서 멘토링을 받고 교육을 받으며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장점으로는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만난 대표님들, 창업팀들, 그리고 창업지원단 선생님들과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단이라는 정말 든든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아마 학생으로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개입 통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입니다. 캠퍼스타운은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연세대에서 주관한 사업으로서 창업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종합 패키지인데요. 독립형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멘토링, 교육, 엑셀러레이팅, 후속 지원까지 너무도 많은 지원으로 연계해준 고마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24년에도 다양하게 열려 있으니 많은 창업팀께서 특히 학생 창업팀이라면 더더욱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는 2023년 연세대 등에 거의 업혀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대학생과 대학원생 신분으로 창업을 하기에 너무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금 마련, 공간 지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네트워크와 인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막막한 창업팀들이 있다면 이러한 창업자 친화적인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